오늘 할 게 리더로 키우기예요. 근데 리더는 리더인데 어떤 리더요? 매력적인 리더. 리더가 매력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 될까요?를 어디서부터 키워지냐면 집에서부터 키워져요. 아이들은 싹 다 모두 다 집에서부터 키워져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어떠냐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6주 내내 한 거잖아, 사실은.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족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리더로 만들기 위한 가장 밑바탕입니다, 저게. 그래서 그럼 가족 모임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가족 모임이 있나? 요거. 어때요? 가족 모임이 있으세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 있으신가요? 누구 건가요? 제 건가요? 제 거네요,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재벌들은 있어요. 삼성가, 롯데가. 이 사람들은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어요. 그쵸?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우리 집도 재벌이 아니어서. 새벽에 다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재벌가의 며느리가 엄청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임이 있고 또 하나는 관훈 상제에서 빠지지 않고 다 모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가족 모임은 관훈 상제 사실은. 근데 그 관훈 상제가 내가 만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친척들의 혼례식 있대. 그럼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내가 만든 관훈 상제는 많지 않아요. 그쵸? 나의 결혼식, 나의 장례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난 죽어버려서 못 만들어요. 그죠? 내 생일, 막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가게를 개업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거. 그런 거가 이제 우리의 모임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우리들만의 모임을 만들어요. 중요합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 부분도 한번 모두 다 민주적인 가정이니까 이제 내 아이들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가 말귀를 알아듣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얘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아이가 대답을 아니요를 진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는 우리도 사실은 몰라요. 어느 시점부터 얘가 아는가는 잘 몰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5살 정도 되면 알더라고요. 그죠? 키워보니까. 4살까지는 아직 잘 대화는 잘 안 돼요. 말은 좀 되지만. 그래서 5살 정도가 되면 그래서 유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발달 단계에서. 교육적인 발달 단계를 나눠놓은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유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 시기 정도부터는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 직장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내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사실은 회의라는 게 의견을 나누는 게 회의예요. 개념은. 근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통보잖아요. 또는 강요, 설득 이런 거였거든요. 회의가. 그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제 오늘 이걸 진행하려고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가 했더니 나도 자꾸 강요 쪽 대략 아웃라인을 정해놓더라고. 자, 이번 교사회의는 뭐 여름철 건강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주제는 갖고 가면서 아웃라인을 정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의견을 좀 말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말하는 교사들도 딱 말하지 않아. 혹시라도 원장이 정해놓은 이 밖으로 자기 말이 나갈까봐. 그랬다가 잘릴까봐.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있죠. 거절 당할까봐. 이 잘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의견이 잘릴까봐. 그럴까봐 말 못해. 그러면 우리가 다녔던 회사나 다른 모임을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면 그 모임장의 입김이 제일 세고 어느 회의나 어느 모임이나 그래요. 그래서 그 모임장이 대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넘어갈까봐 우리가 말을 잘 못해요. 거절당할까봐.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갖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족이었다는 거죠. 내려와 보세요. 쭉쭉쭉 내려와 보세요. 엄마 나 저 신발 사줘. 안 돼. 있잖아. 그 거절 당해버렸어요. 엄마 나 핑크색은 없잖아. 빨간색은 있고.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빨간색이나 핑크색이나 붉은 계열이고 똑같아. 안 돼. 우리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을 누군가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준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여야 하거든요. 그 부모가 받아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아, 내 의견을 말하면 받아줄 거야 하는 기대가 있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손 들어. 누가 그거 말해놨어? 입 다물어. 이런 경험을 또 당하게 되면서 아, 엄마한테만 말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직장 가서 말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수용해 주잔 말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우리 가족만의 모임을 한번 만들고 싶어. 우리 한번 그거 해보자. 그럼 이제 이거를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다음 진행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모임이 뭔지 모르니까 그럼 맞장구 쳐줄 사람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하고 둘이 먼저 이야기가 그래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건 지금 시대는 우리가 많이 어렵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조선시대는요.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로 조선시대에 저기 전기로 가면 이성계 막 있었던 그 전기로 가면요. 여자들이 되게 높았어요. 이성계 부인 되게 세잖아요. 사극에서 보면. 그죠? 이성계한테 막 오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려시대까지의 우리 여성상은요. 고려시대는 막 말 타고 다녔어요. 여성들이. 근데 조선시대 이후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중기, 말기, 후기 가면서 여성들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남존 여비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시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휘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얘기할 때 서스럼 없잖아요. 여보, 나 이거 하고 싶다? 오빠,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도 우리의 가문의 가훈을 만들어 우리의 가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럼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쉽지 않을 테니까 둘이 먼저 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해볼까? 뭐 분기별로 한번 해볼까? 그럼 당신 일정 괜찮아? 아이들하고 맞춰서 한번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보자. 그런 시간을. 그러면 남편들은 대체로 해보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도 본인도. 그래서 언제 할 거냐를 남편하고 둘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시라고요. 근데 이건 정기적으로 돼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남편하고 먼저 정하시고서 정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아빠랑 엄마랑 한번 해볼 텐데 너희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처음엔 제한이죠.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좋았던 곳.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가 먼저 이야기를 맞아야 되니까. 그럼 그곳에서. 그러니까 둘이 먼저 이야기를, 저 내용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나서, 아이들한테 발표할 시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모임을 하려고 하는 그 모임, 그 날짜까지 시간이 좀 있어야죠.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준비하고, 처음을 또 짠! 잘해야 그 다음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목적은요, 우리가 뭔가 영업적인 게 아니잖아요? 또는 아이한테 뭔가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의 이름도 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임은 첫 번째 모임에서 정하는 게 좋겠죠. 모임의 이름은. 아이들한테도 취지를 말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만의 모임을 언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남편하고 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게 쭉 정해지면 밥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럼 그 날이 정해지고 그곳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와 좋다. 우리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 한 달에 한 번 여기 올 거야. 또는 여기 말고 다음에는 저리 갈 거야. 다음에는 어디 할 거야. 이렇게 말해줘도 좋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엄마 거기 말고 딴 데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벌써 의견 나온 거잖아요. 오, 그 생각 났어? 아이들이 의견을 말할 때 첫 번째 의견 말할 때 받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당분간은 엄마가 의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의가 되는 거잖아요. 모임이라고 내가 말했지만. 그죠? 좋다. 그거 되게 좋은데? 소담아, 그 생각 어떻게 났어? 그럼 다음 달 토요일은 그러면 그때 가자. 거기로 가자. 어때? 괜찮아? 그럼 이제 이거는 동의를 구하는 건요. 각자 모두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가족의 모임은 과반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반수는 뭔가 휙휙 빨리빨리 결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근데 민주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바쁘고 5천만 명을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가족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키즈카페 저기 뭐 현대백화점 있는데 가자고 그러는데 괜찮아? 수진이가 괜찮아? 소담이가 말하는데 괜찮아? 괜찮겠어? 대희야 괜찮아? 정말로? 이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유경이도 괜찮니? 다 물어봐야 돼요. 여보도 괜찮은 거예요? 나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 달 6월 15일에는 그쪽에 몇 시에 가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죠. 우리 모임. 그럼 이제 오늘은 나는 우리 모임의 이름을 좀 먼저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뭐 할 것인가 하는 혼자의 계획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물어볼까? 동의를 구하는 것, 잊어먹지 말 것, 이런 거. 메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메모가 쬐끄만 메모 또는 전화기로 메모 요즘에는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뭐 6월 15일 날 롯데백화점 키즈카페 갔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네. 그거 한번 읽어줘요. 그럼 이제 상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모일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말해도 돼. 근데 이 안건, 그 안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건은 회의 시간에만 내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일상생활 살다가 엄마, 진혁이가 자꾸 날 때려. 진환이가. 그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 왜 자꾸 때릴까? 그럼 왜 때리는지 엄마가 진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왜 그런지. 그래서 물어보고. 근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럼 우리 그 이야기를 아빠랑 있는 전체에서 한번 해볼까?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 둘이 얘기하는 것보다 셋이 얘기하는 게 방법이 많고요. 넷이 얘기하는 게 더 많거든요, 방법이. 그럼 그런 얘기 해볼까? 그럼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어때, 괜찮아? 그 얘기 해도 되겠어? 괜찮겠지.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족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처음에는 좀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것이 가족 모임, 나 싫어, 고리타분해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즐겁고 재밌고 이런 걸로서 그런 걸로 이제 가족 모임의 의견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6월 15일이 이제 진혁이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번 주 뭐 며칠 날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엄마가 툭 꺼내는 거죠. 그거 15일 날 우리 갈 텐데 뭐 먹고 가면 좋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다 혼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가족의 일은, 우리 가족의 모든 이야기는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말해봤자 대답을 안 해요. 이래서 그냥 저 혼자 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쌓이면 대화는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를 자꾸 묻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임에 이제 이름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적으시고. 그럼 적을 때는요, 기본 있잖아요. 뭐뭐 적어야 되는지. 뭐뭐 적어야 돼요? 육하원칙이요. 날짜 적죠. 언제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왜 했는가, 왜. 요거의 육하원칙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기술하면 돼요. 아니면 아예 그런 형식을 뭐 만들어놔도 좋죠. 거기다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휴대폰 메모장에 해놓고서 딱딱 저장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글씨 아는 애를 시키면 엄청 좋아할걸요?
그리고 그걸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자 역할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역할을 자기가 해내면서 굉장한 효능감을 느껴요. 그리고 의장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아빠가 진행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아이들 각자의 특색을 알 수 있잖아요. 엄마만 진행하면 엄마가 알지 아빠는 듣기만 하잖아요. 듣기만 하면 아이들의 특징을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엄마처럼 모르잖아요. 아빠는 원래 태어나기도 공감 능력이 여자보다 적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아이한테 이제 옮기는 거예요. 리더를. 그래서 초등학교 아니야 7학 7살 8살 돼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주제가 거기에 맞는 주제를 하면 되거든요. 현관에 들어올 때 신발 정리를 누가 할까요? 이런 거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그거 했을 때 어떻게 플러스를 줄까요? 뭐 이런 거. 청소기 돌리면 뭐 얼마 주고 이런 것도 정하면 돼요. 그럼 가족의 일을 한번 정해봅시다. 우리 오늘. 근데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들은요, 모두 존댓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의견을 이제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 네. 진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 막 웃어요. 킥킥대고 웃죠. 웃기잖아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은요, 우리 가족 모임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엄마 왜 그래? 애들이 그래요. 엄마 왜? 막 이래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해보려고 내가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남편하고 둘이 먼저 해봐야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반응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와요. 그럴 때 남편도 옆에서 아야 집어쳐 해버리면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남편하고 둘이 이야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아이들이 막 웃어도 아빠가 옆에서 견뎌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 진짠가 본데? 이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적는 걸 엄마 아빠가 나누어서 해야죠. 리더와 적는 거. 우린 그걸 석이라고 했잖아요. 왜? 근데 석이 이런 단어는 좀 너무 옛날 단어라. 그죠? PD 이래도 좋잖아요. PD 막 많이 쓰잖아요. 우리 PD 아니면 아나운서 막 이렇게도 되고. 그거는 이제 호칭도 정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만들어지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요. 뭐든지 빨리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빨리 결정하고 넘어가 버리려고. 회피. 나 힘들어. 저거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빨리 탁, 해결됐다 하고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자꾸 와요. 미해결 과제로 자꾸 남으면 그게 안 끝나. 그렇잖아요? 비슷한 문제가 또 오거든요. 또 다른 모습으로 와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감정 정리도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끝나니까. 그러면 내 감정도 미해결 상태로 있죠? 우리 집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미해결 상태로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결국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가족 간에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돼버리면 가족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될 대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것도 해보고 해보다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은 뭘 해보려고 제가 그런 거냐면 우리 수료식에 대해서 회의를 해볼 거예요. 수료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준비됐나요? 네. 네,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다음 주가 우리 수료식입니다. 수료식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볼지 각자 생각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 중에 가장 재밌고 행복한 거를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좋아요? 괜찮죠? 좋습니다. 날짜는요, 다음 주 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날짜가 며칠인가요? 6월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뭐 그때, 어우, 고마워요, 한나님.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료식을 할 건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오신 분, 그날 참석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또 전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김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그 관계에서 어려움이 언제나 생길 때마다 언제나 어떤 방법으로 계속 소통할지 그것도 다음 주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하는 동안에 어디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디에서 어떻게는 이제 즐겁게 행복하게 그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장소하고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정해졌고 무엇을 할 건지도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제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채희님? 통과하셔도 괜찮아요. 생각이 아직 정리 안 되시면 통과하셔도 돼요. 패스. 네, 은하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네, 패스. 네, 현수님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드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네, 좋아요. 한나님은요? 정도가 생각해둔 게 있으신지. 아, 네. 아직 생각해 둔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신다면 제가 이제 장소는 만들 거예요. 하늘 어린이집이 비어 있고요. 네, 하늘 어린이집에 가서 하늘 어린이집에는 모든 시설이 다 있잖아요. 일단 화장실이 있고요. 아이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픽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아이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주방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시켜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생각한 장소입니다.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물어봐 주셨네요. 그러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어디인지 정해져야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장소를 먼저 정하는 게. 아, 네. 저도 이거 궁금하긴 했는데 네. 장소가 정해져야 네.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끝나는 시간은 똑같고요. 네, 똑같아요. 최대 12시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좀 일찍 모여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 1시간 반이 그럴 수 있잖아요. 10시간에서 1시간 반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면 좀 일찍 모여도. 하늘에서 정말 뭔가 해먹는다면 10시 반에 해서 12시는 12시는 너무 좀 짧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한 번도 거기를 안 가봐서 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개별 이동을 해야 되는 같이 가셔도 되고요. 저랑. 기사님 그래서 바로 근처. 바로 집 앞이라서. 계산역에 있어요. 계산역 3번 출구 쪽에 있어요. 부평 쪽 가기 전에. 근데 이제 길을 모르면 진짜, 그죠? 계산역 3번 출구에서 길 건너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나오시면 보이는데, 같이 가면 되죠. 저랑 같이 가면 되고, 그거는. 장소를 만약에 그쪽으로 정하는 게 괜찮다고 하신다면. 네. 후보는 지금 하늘만 있는 거. 아,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게 하늘만 먼저 네. 생각을 해놓으신 네. 거예요. 다른 분들 의견을 이제 생각나시는 대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생각을 하셔서 생각나는 대로 알려주시면 돼요. 네, 유경님이 뭘 준비하면 되냐라고 하셨고요.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네, 명님 생각나시는 게 혹시 베스 수진님은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숍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꾸밀 수 있는 소품들도 있어서 사진도 재밌게 찍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대라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커피숍이라든지 가서 짧게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제 원장님께서 강의하시는 거 하시고 그렇게 잠깐 있다가 움직이는 것도 괜찮긴 한데 거기가 작년에 갔던 데 거리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조금 빠듯할 것 같고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원여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분위기는 비슷할 것 같아서 궁금하시다면 하늘 어린이집 가도 괜찮고 아니다면 다시 여기 광명에 모이는 게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작년에 갔던 데가 거기 이름이 뭐였죠? 모모아트. 맞아요. 모모아트에 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머리 꼽을 막 가발 쓰고 사인도 찍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런 거 했었습니다. 맞아요. 아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상들과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네. 네, 또 생각나시면. 아니 지금 머리가 하얗네요. 네, 네, 네. 아니면 근처에 어디 나가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은 어쨌든 간에 이거- 커피숍을 많이 이용해야 네, 되는 여기 커피숍도 있잖아요. 동보, 여기. 전국점 옆에. 편의점 위에. 편의점 위에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커피숍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도 손님이 그렇게 이 시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너무 많거나 복잡한 데는 이야기가 또 안 통하니까, 그죠? 수료식 뭐 이런 것도 좀. 그러면 네. 하늘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한다면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하는 거면 하늘이 낫지 않을까요? 그럼 어머님은 괜찮으시고, 연숙님은요? 지금 가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네. 생각하면 뭐네 이러면서 음.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은요? 바로 집 앞. 집 앞에. 의경님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모모아트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풍경이 있어요. 근데 하늘은 풍경이 없어요. 그쵸? 이런 정도만 이렇게 걸릴 거고 음악 정도는 제가 깔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을 거기를 이제 연구소로 써볼 생각이어서요. 그래서 언빠 대학으로 바꿔볼 생각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도 그쪽에서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인적인 것 또는 사색이 필요하시거나 시간이 필요하시거나 이럴 땐 거기 가서 사색하시고 부모님들이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좀 이렇게 좀 조금씩 해볼 생각이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아지트? 그래서 졸업을 하더라도 언빠대학이 따로 있다면 그 아지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하고자 하는 일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까지 원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또 이제 또 젊은 후배들이 또 막 쭉쭉 올라와야 되는 거지. 제가 맡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도와주고 싶고 뒤에서 응원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제 놀이 치료도 하고 언어 치료도 하고 부부 상담도 하고 부부 교육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해서 저는 계속 계양구에 있을 거거든요. 여태까지 23년을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서. 그리고 제가 무슨 일 하겠어요. 이 일을 평생 했고 그럼 이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그런 용도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쪽에 가서 우리가 수료식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머님들이 테이프를 끊어주는 그 건물의 역할을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럼 저희 가도 네. 이렇게 막 책상 이런 거 다 괜찮으신 거예요? 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월요일 날 다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어야 저도 하는 사람이라 자꾸 이렇게 밀어놨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을 미리미리 하지 않아요. 닥쳐야지 않아요? 닥쳐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닥쳐야 하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MBK 말씀해 주시나요? 사자형이란 말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제가 그랬어요? 거 봐요. 저 잊어먹죠? 안 잊어먹고 딱 지금 또 물으시네요. 네,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해드려야죠. 저는 해보니까 돌고래인데 사자형 돌고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럼 이제 딱 되나요? 그래서 되게 신나고 즐겁고 뭔가 막 주도적으로 했을 때 힘나고 내가 내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집단에 내가 들어가서 말을 들어야 하고 끌려가야 하는 건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대에서 대학 교수 하는 게 그렇게 나한테 힘들었던 거예요. 네. 저 되게 교수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갑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했는데 주도적으로 못하게 하고, 학교 그걸 따르라 그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갈 길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를 알았으니, 제가 어디 교육회사에 들어가겠어요? 이력서 가지고서 저 강사 끼워주세요. 이거 하겠냐고요. 못합니다. 그럼 그들이 또 이제 틀을 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그것도 못해요. 분명히 잘리고야 말 거예요. 그럼 뭐 저는 제 맘대로 하는, 제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들을 키워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겠다.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 그죠? 너무 삐까뻔쩍 하잖아요. 의사가 되면 좋겠다.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되게 삐까뻔쩍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 나의 주도성을 이렇게 타고난 아이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다닐 수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튀어나올 때 부모의 반응이죠. 미친 새끼야. 그 좋은 데를 왜 배가 불렀냐? 옛날 부모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도 생각하고 나왔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주는 연습.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는 연습. 그리고 아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를 공감해 주려고 하는 연습.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면 20년 후에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더 안 되겠죠. 20년 동안 안 들어주는 연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이도 말 안 하는 연습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전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장소는 정해졌네요. 그럼 장소는 정해졌고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수료증 저희가 드릴 거고 이거는 20-30분이면 끝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까요? 1시간 동안. 우리가 10시 반부터 갈까요? 10시부터 갈까요? 이것도 정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떠세요? 시간. 10시 괜찮으세요? 10시 반 그냥 할까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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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10시까지 도착이요?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10시부터 시작. 네, 네, 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애들 일찍 어떠세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병원 갔다 오세요. 네. 와우, 정기 검진인가 봐요? 네. 아주 중요한. 좋아요. 지금 아이가 쭉쭉 자라고 있나 봐요. 얼굴이 지난번 카페에서 뵀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카페에서 뵀을 때보다 지금 푸석푸석 하셨는데 아이가 좀 자라느라고 엄마의 영향을 쭉쭉 빨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라. 잘한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채인님? 네? 10시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네요. 우린 거기서 이제 그날 끝나는 날이거든요. 뭐 할까요? 수료식하고 뭐 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단톡에다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를 하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배웠던 게 현실적으로 그때가 되면은 네. 다시 적용을 못 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네. 역할극 같은 거. 좋다. 네. 그러면은 좋다. 완전 많아.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와, 연수님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좋다. 그럼 우리 역할극은 실제로 치료할 때 써요. 심리 치료에서.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역할극을 한번 해보자. 괜찮으세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럼 주제를 우리가 지금 정하면 더 좋겠네요. 그죠? 어떠한 상황인 것을 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역할의 분장에 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봐야 되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해갖고 소품을 좀 갖다 놓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엄마하고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엄마 있고, 그죠? 그러면 딸 소품, 아들 소품이 하나씩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지금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뭐 머리띠? 그렇죠. 머리 뭐 이런 거 요술봉 같은 거. 남자애. 남자의 모자 뭐 이런 거. 네. 캡 모자 이런 거 네. 뒤집어 쓰면 되세요. 네. 고쟁이처럼. 네. 좋으네요. 자, 그럼 아들 거는 모자. 아들 모자, 아들 키우신 분 어떠세요? 아들 모자 있으세요? 있긴 있는데 조만한 거니까 네. 그거를 쓸 수가 없죠. 아니, 그냥 아들, 우리가 역할 할 거니까요. 조만한 아들 역할 할 거잖아요. 우리가 30 먹은 아들 역할 할 건 아니거든요. 네. 아들. 진환이나 지연이나 진혁이 거? 그럼 아들 소품 가져오시고, 딸 소품은? 머리띠? 네. 어떤 분이 가져오실 수 있어요? 네. 유경님이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주제를 한번 정해볼까요? 나쁜 말 쓰는 거. 나쁜 말 쓰는 거 해볼까요? 언어적으로 음. 착한 거. 친구 물건 뺏거나 음. 꼬집고 이러는 지금 나이 때 네. 그런 나이.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친구를 때리고 왔거나 네. 뭐 네. 맞고 오거나 네. 물건을 뺏거나 그럴 때 네. 어떻게 엄마가 얘가 말할 때 감을 어떻게 어떨까? 말해요? 네, 그럴까요? 그럼 사례 하나, 친구하고 다투는 장면들, 때리고 뭐 꼬집고 뭐 뺏고, 그러니까 친구와 다투는 장면, 놀잇감을 사이에 두고 다투는 장면 사례 하나겠네요. 그럼 아들일 때, 딸일 때 두 개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때 해보면 되겠죠. 직접 해보자고요. 너무 좋다요. 자, 그럼 사례 하나 이거면 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이제 어린 아이인가요? 5살 미만의 아이. 이제 5살. 빨리 엄마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착착 네. 있잖아요. 씻고 학교 가고 밥 네. 먹고 학교 이런 거. 어. 그 시간 내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더 중요하고 네. 엄마는 이게 중요하고 네. 아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게임하거나 네. 아니면 친구랑 뭐 하거나. 아. 그래서 이제 잠깐만 기다려. 네. 이제 얘는 이러고 지금 빨리 해야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엄마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엄마가 참아내야 되는데 이제 엄마 생각엔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근데 아이는 자기 계획대로 하느라고 느릿느릿 늑장을 피우네요. 그 상황에서의 역할극. 저는 오히려 시간적인 제한은 없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마음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시간의 네. 의미도 없이.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잘잘못이 아닌데도 본인이 이제 내 마음이 하고 싶을 때 동할 때 해야지 왜 자꾸 엄마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런 말했을 때 좀 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고등적인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탁탁 막히더라고요. 그래 맞아 너의 마음도 있지 이러고 저도 그러고 말긴 했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얘는 중요한 게 그거인 거고 내가 중요한 건 이거고 이제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엄마가 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한 거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근데요, 사실은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키우는 건 엄마거든요.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엄마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는 엄마한테 거절당할 마음의 걱정 없이 솔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 잘 키운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내가 또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하면 사실은 되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탁 말 못하는 이유. 왜 탁 말 못하시고 당황하세요? 얘가 말한 것도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저도 그냥 네 말도 마음이- 맞아. 맞긴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맞는 건가 싶다가도 네. 그 다음을 말해. 내가 진 거 같고 막 그냥 그 마음이 앞서서 그런 마음들이 막 그래요. 드는 그 마음이 거예요. 앞서서 그래요. 네가 하는 말도 맞아. 그런데 엄마가 지금 이걸 너한테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나와야 돼요. 왜 못하게 한 거예요? 이유 있잖아요.
지금 저 같은 상황은 진아이가 이제 방과를 학원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 내년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선택권을 줬어요. 학원 갈래 학습지를 아직 방과를 하고 올래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으니까 내 마음도 존중해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간적으로 아직 이번 해가 남아 있으니까 네. 그래 알았다 너의 마음이 준비되면 얘기해줘 하고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한 엄마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엄마의 기한이 있어요. 근데 그 기한을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마음이 용기가 생기면 할게라고는 말은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은 이제 엄마는 내년부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도 내년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직 내년은 안 왔잖아요. 그럼 아이는 지금 사실은 엄마의 그 말을 알아들었고 기간이 있으므로 나는 충분히 이거 할 거야 이런 마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엄마가 기다려야죠. 그래 엄마가 성급했어. 혹시 내년에 엄마가 일을 할 때 그때도 네가 내가 널 이렇게 돌봐줄 수 없는데 그때도 이럴까봐 엄마의 마음이 성급했네. 성급한 마음을 너가 다시 말해줘서 엄마가 또 알게 됐어. 나의 성급한 마음을. 알았어 아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성급한 나의 마음, 나의 걱정을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말해줌으로써 내가 지금 직면했잖아요. 그럼 나의 직면한 나의 모습이 사실은 멋있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엄마가. 그럼 멋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딱 직면하면서 아이한테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말을 못해요. 아야 엄마 딱 들킨 것 같아. 또 엄마가 더 성급했네. 미안. 사실은 이래야 되거든요. 맞죠? 네. 근데 미안. 아유 엄마의 성급한 마음 우리 아들이 딱 집어냈네. 아유 미안.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내가 나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도 성급한 부끄러운 모습이 엄마한테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이한테 말해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드는 걸 이렇게 딱 말하는 건 우리 아이로 하여금 우리 엄마도 저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 엄마 진짜 고맙다. 우리 엄마 진짜 멋지다. 저런 마음도 나한테 말해주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멋진 여자를 사귀게 될 거거든요. 엄마만큼 멋진 여자를. 그래서 내가 멋져지려면 내가 생각할 때 나가 되게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다는 얘기는 나에 들어가는 이 쪽팔림, 창피함, 부끄러움, 화남 이런 감정들이 나한테 좀 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나는 맨날 웃어야 되고 나는 맨날 화내지 말아야 되고 아닙니다. 그죠? 희노애락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희노애락을 보여주는데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보여줄 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조절력이 있을 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조절력은요. 자기가 자기한테 많은 자존감도 불어넣고 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먼저 안 되니까 내가 많이 화낼까봐 홧김에 쟤를 어떻게 할까봐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어때요? 다르죠. 안 해야 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못하는 건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고 안 하는 건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고 나를 충분히 안다는 거죠. 그쵸? 그 차이. 그게 이제 일상에서 바로바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주 동안 한 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했잖아요. 어떤 부모로부터 난 유전을 받았지? 그것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유형이지? 내가 아이한테 뭘 지금 쓰고 있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를 지금 점검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6주 만에 될까요? 안 돼요. 평생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평생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제가 이렇게 마련하는 건 어린이집 다닐 동안이라도 오세요. 오셔서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시고 또 다음 단계를 이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나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 큰 내 아이를 내가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 만날 때 서로 이야기가 잘 될 때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이거 성장하는 거를 게을리 하시면 절대로 아이가 다 큰 모습에서 부모가 그 위치에서 못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지.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같이 성장해 주면 이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을 자기가 자기를 아는 시간으로 쓴다면 이 아이는 또 얼마나 많이 당당해지고 행복해지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났지만 오늘의 결론 돌아보니 어때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기술은 결국 내가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장해야만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해요.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될 것 또 한 번 얘기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내가 나한테 긍정적인 언어로 말해줄 것. 그죠? 아, 수진아, 잘 잤어? 아, 이뻐. 피부 어제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 어젯밤에 마사지 크림 바르기 잘했어. 오늘 뭐뭐뭐 해야 되는 거지? 화이팅! 할 수 있어. 너가 갖고 있는 그대로 해.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잖아. 그냥 나는 뭐 하빈이 잘 키우고 오빠랑 잘 살고 난 그럴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뭔 상관 있어. 화이팅!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이제 하루 또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또 오줌 싸고 자야 되잖아요. 클렌싱은 지우고 자야 되잖아요. 그럼 또 가서 또 얘기해요. 잘 살았어. 정수가 잘 살았어. 오늘 보니까 너 대단하더라. 옆집 아줌마가 막 뭐라 그러는데 함께 화 안 내대? 많이 컸어. 그럴 줄 알았어. 잘 자. 이렇게 내가 말해주고 꼭 자요. 자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많이 해주는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뭐라고 하고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반사 요거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이 기분이 나쁘네? 나도 기분이 되게 나쁘네? 이거는 이제 방어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기분이 나쁘네? 방어할 힘이 있는 사람은요 왜 나쁠까? 왜 나쁘지?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죠. 왜 기분이 그런 거야? 이거라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방어할 힘이 없으면요. 기분이 나빠서 신랑이 오네요. 지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와줄 수 없죠.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고, 남편한테도 도움이 되고 싶고, 우린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거거든요. 근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방어력이 없잖아요. 그 방어력은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은 내가 키우는 거고. 안 키워준다 그랬잖아요, 누가.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주고 어른들이 키워주지만 성인이 되면 안 키워줍니다, 아무도. 그 아이 때 갖고 있던 그 크기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어른이라도 삐쭉빼쭉 막 하루에 12번 변하는 변덕스러운 어른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변덕이 죽을 끌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면요. 이제 못 올라와요. 내려갔다가 못 올라와요. 그걸 우울이라고 해요. 그걸. 그때 약을 먹잖아요. 스스로 못 올라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되면 나의 조절력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이라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조절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러려면 내가 나한테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계속. 시그널을 계속 보내. 그래서 그거 할 것. 그죠? 그게 계속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조금씩 이제 여유가 생기네요. 아이가 둘이 싸우네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묻잖아요, 이렇게. 방어력이 좀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자존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나 저거 알아서 좀 도와주고 싶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으니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자존감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기술을 쓰면 되죠. 너가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은하가 뺏어가니까 우리 채이가 화났어. 그래서 속상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그렇구나. 근데 어떡하냐? 은하가 갖고 노는 거 엄마가 딱 뺏어오면 또 은하도 울 것 같고 혹시 채야 이거 갖고 놀면 안 되겠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는 당연히 갖고 안 놀죠. 안 놀아요. 싫어. 나 저거 갖고 놀 거야. 맞아. 저게 더
저 갖고 놀고 싶지. 은하야, 채이가 같이 놀고 싶다는데 어떡해? 그럼 또 은하가 싫어! 또 그럴 거예요. 내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럼 엄마 되게 난처하다. 채이도 이거 갖고 싶다 그러고, 은하도 이거 갖고 놀고 싶다 그러고. 근데 장난감은 하나밖에 없고,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고민이야. 너네 둘 다 잘 사이좋게 놀면 좋겠는데. 그럼 얘네 둘이 쳐다봐요, 이렇게. 그죠? 안 쳐다볼 수도 있지만, 듣잖아요. 들으면서 애들이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아, 그럼 계속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 엄마.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기까지는요, 내 감정이 출렁이지 않아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개입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이 출렁이지 않으려면 나의 자존감이 세야 돼요. 세야 돼요. 내 자존감이 약하면 출렁여요. 금방 출렁여요. 저것들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야. 아우, 시끄러워. 내놔! 갖고 놀지 마! 둘 다. 이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아이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못 견디겠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럼 이제 둘 다 울겠죠. 울어야 끝나죠, 이제 이 놀이가.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은한도 이거 갖고 놀고 싶고 채이도 이거 갖고 놀고 싶고 근데 이건 하나밖에 없고 엄마는 지금 어디서 찾아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근데 엄마는 너희가 사이좋게 잘 놀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엄마도 잘 모르겠다. 나 좀 도와줘 봐봐. 그러고서 그럼 얘네들이 싸우다가 얘기하다가 아니 사이좋게 놀면 좋겠다고 나는 니네 둘이 그걸 개입하는 거죠. 그럼 그게 길어지고 싸우고 어쩌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요 둘 중에 하나가 피합니다. 이제 그 상황이 힘든 거예요. 얘가 또 이제 그 상황이. 그럼 하나가 피할 거예요. 피하면 고마워 은하야. 채희한테 양보한 거야? 아유 은하가 많이 컸네. 채희한테 양보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얘는 피한 거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줌으로써 아하 내가 양보를 했나?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칭찬받네. 아 나도 좋은 사람인가 봐. 그래서 자존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럼 얘는요. 얘한테서 이제 양보 받았잖아요. 채희 은하가 양보해준가 기분이 좋아? 그럼 고맙다고 말하면 좋겠다. 이래야죠. 안 그러면 뭐야 쟤는 칭찬하고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우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안 갖고 놀아!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딱 양보 하나가 하면요 얘도 사실 안 갖고 놀아요. 그죠. 그런 상황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아이 또 감정도 읽어주는 거예요. 아 채희야 은하가 양보해 주니까 괜찮아 기분이? 싫어 나도 안 갖고 놀래. 아 그럼 같이 놀고 싶었구나. 그럼 한 번씩 이렇게 갖고 노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이렇게 말하는 그냥 띄워만 주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생각해요. 그럼 이제 갖고 가서 같이 놀자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다른 방향으로 또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내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통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어른이 막 통제하고 갈 길을 정해주고 막 이런 문화다 보니까 내 자녀들도 내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벌써 심리전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미. 심리전이 시작되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고 행동이 곱게 안 나가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때 가서야 행동을 정화하고 그때 가서야 언어를 정화한들 이미 얘는 눈치챘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럼 상한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면 아 엄마가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네가 지금 기분이 그런 거야?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그러잖아요. 나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는데 내 눈빛과 말투가 그렇게 느껴졌던 거야. 이제 진환이 같은 경우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들 같은 경우는 8살이 되면 애들이 그것까지 다 느껴요. 이미. 아 그럴까 봐 그랬던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해주세요. 허용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의심하면서 하거든요. 진짜야. 그래서 그 경험이 또 몇 번 깔려야 그 걱정 안 하고 거절될 걱정 안 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만약에 한다면 이런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걱정을 지금 얘네들은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하니까 되게 빠른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서 하기도 하고 어른 돼서 결혼해서 부부간에도 하잖아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나 이번에 영양식품 친한 사람이 사라 그래갖고 1년치를 210만 원 주고 샀는데 아씨 이거를 말을 못 하겠네. 말하면 또 미쳤냐 그럴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건 말 못 하잖아요 남편한테.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을 미리부터 다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결정하지 않고 오늘 친구가 왔는데 내 이런 저런 정세가 이거에 딱 맞다고 그러네. 근데 나도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병원 갔지만 뭐 호르몬 주사 맞으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나는 호르몬 주사 맞기 싫거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호르몬 주사 맞고 싶지가 않네. 완경이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라고 하길래 그래서 맞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저녁에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증세는 있잖아요. 새벽에 막 땀을 흘린다던가 이런 증세가 있는데 이제 아는 분이 뭐 영양 뭡니까? 건강 영양식품 이런 걸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1년 거를 한꺼번에 사라는 거예요. 210만 원이래요. 이렇게까지는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제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라고 하면 좋겠어요. 결정해주면 좋겠는 거야. 나는 덥석 하긴 또 그렇고. 그래서 신랑한테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러이러 하네. 근데 좀 그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너무 비싸서 좀 그러네. 그랬더니 이제 신랑이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먹어봐. 근데 내 카드가 다 찼어. 그래? 그럼 내 거 카드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진짜 그래도 돼? 역시 내가 결혼하기 진짜 잘했지. 고마워. 내가 좋아지면 당신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러면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사서 지금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일단 내 돈 주고 안 사서 좋고. 근데 이제 기분 좋아서 먹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들 내가 하나씩 줬거든요. 1년 거 샀으니까 12박스잖아요. 그래서 언니들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그때 또 언니들이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년기에 딱이었던 거지. 그죠? 그랬더니 이제 언니들이 야 이거 비싼 거 같은데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됐어. 그냥 먹어. 내가 이 정도 못 주겠어? 언니한테 받은 게 내가 얼마나 많은데. 9째니까요. 언니들한테 계속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들 하나씩 준 언니들도 기분 좋게 먹고 있어요.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제 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1년 거를 사서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210만 원을 3으로 나눠봐요. 괜찮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면 안 되죠. 그럼 강요할 거 아니에요. 언니들한테 내가. 또 먹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정수가.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가 안 돼. 선의로 드린 거 알았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괜찮은데 야 이거 비싸더만 돈 줄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먹어. 그냥 먹고 이거 떨어지면 같이 먹고 떨어지면 살 때 그렇게 사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되겠냐 언니들이 그러길래 그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했죠. 그리고 언니 이거 장서방에 사줬어. 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서영님들이 또 장서방 괜찮은 남자네 또 했을 거고 두루두루 좋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아셨죠? 아침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는 이렇게 말해줘요. 진짜 얼굴빛이 되게 환해지고 되게 제 블로그 와서 막 글도 막 쓰시거든요. 상담도 막 하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막 해주시니까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도전받았다 이러더만요. 자꾸 도전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감사해요. 또 이제 우리 어머니 이거 만나면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저 지금 다 해드릴 건데 다 해주세요. 서로. 우리 지니님은요 되게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을 좀 키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들만 키워도 힘든데 아들하고 딸을 같이 키우면요. 그죠? 엄청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더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열심히 하시려고 이러세요. 그래서 막 되게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이 눈빛이 되게 진심인 걸 제가 너무 알아요. 책도 사왔어요. 이거 마음에 들어. 네네. 책도 사셨어요. 네. 근데 보니까 아빠도 그러시더만요. 네. 그러니까 부부는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한 분을 보면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제 되게 마음이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 도와주고 싶은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얼굴빛이 다르세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훤하죠. 당당하시고 감사한 말씀드려요. 우리 어머님은요, 와 이제 되게 똑똑한 아이 키우고 있어요. 4살 여자아이. 완전 진짜 밤톨 같습니다. 똑똑하기가. 보니까 이제 엄마를 하고 이번 교육 이렇게 가까이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솔직하시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탁탁탁 말씀하시고 해야겠다 할 때 쫙 하시는 저 진취적인 저 모습이 그래서 딸내미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 한 가닥 할 거거든요. 할 거예요. 저 성격. 네, 저 성격 그대로 갖고 있어요. 딸내미가 4살인데도 딱 보여. 애긴데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방 딱 메고 올라갈 때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전에는요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쫓아가면 이러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가줄까? 그래서 같이 가. 아이들이요 아무한테나 같이 가달라고 안 해요. 그죠? 특히 3살, 4살은 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장은 자기 담임 외 사람이거든요. 그냥 외부인 중에 하나예요. 3살, 4살이 느낄 때는. 근데 전에는 같이 가줄까? 그럼. 이랬는데 같이 가줄까? 그럼. 그래서 이렇게 선택당하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뒷꼭지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아이의 기분을. 그래서 되게 자신감 뿜뿜 당당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한나님 미안해요. 하품할 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로 하라고요. 이렇게. 그렇지 않고 말하면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입 벌렸을 때 내가 딱 본 거잖아요. 말하려고. 근데 죄송해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죄송해요. 근데 저 환한 미소가 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발랄한 모습이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은요 요즘 MZ의 사랑하는 부분이 제가 저 부분이거든요. 이제 전 남편이 있다. 이야기를 탁 하는데 제가 다 미안한 거예요. 그 아이가 몇 살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툭툭 하시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먼저 말하기에는요 미안할까봐 혹여. 이게 우리 세대는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이혼하고 재혼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저도 주저함이 있죠. 근데 톡 얘기해 주실 때 그래서 저 발랄함이 저기서 나왔구나. 저 발랄하고 명랑하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속마음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그게 되거든요. 발랄하고 명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 자존감이 어느 정도 자기가 세울 만큼 세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소다님 보세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됐어요. 그렇게 크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네, 감사드려요. 이런 얘기 그냥 하는 거죠. 연숙님. 우리 연숙님 되게 이렇게 세심하시고 신중하신 분으로 저는 보여요. 세심하고 신중해 보이고, 그리고 되게 이제 아이 키운 경력이 우리보다 좀 커서 그런 듯한 느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같이 부안해동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3세반 아이들이 이제 무슨 일들이 막 생기고, 3세반, 4세반에서 막 무슨 일들이 막 생겨요.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생길 때 어떤 부모님은 거기에 같이 출렁이시고, 어떤 부모님은 출렁이지 않고 그냥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까지의 부모력이에요. 그게 부모력, 경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연숙님이 되게 좀 이렇게 편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이가 크더만요. 큰 아이가.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부모력이에요. 그 경험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차분하시고 이렇게 딱
아이를 지지해주고 딱 서 계시는 그 모습이 되게 제가 바라는 부모상이거든요. 부모님들의 상 그냥 좀 딱 있어주는 것. 어떻게 되든 분명히 잘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한데 또 이렇게 더 잘하려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은하님, 네. 일단은 지금 나란 일을 하고 계셔서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러면 이제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경험 있잖아요. 아기가 생기기 직전부터 해서 몸이 희한해지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딱 되는 순간 더 희한해지잖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졸리고 이제 그런 걸 좀 다 집어치고 오신 거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 아기는 처음부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라서 그죠. 아직은 못 알아듣겠지만 주수가 그러나 이제 그 환경이 엄마 전체의 환경이 그렇게 되면 아이들 될 거라서 건강하게 잘 천천히 낳기를 건강 안전 제일 안전 제일. 네 우리 채희님 우리 채희님은 되게 그 기분이 좋고 나쁨이 딱 보이시는 네, 맞아요. 내가 겉과 속이 그냥 딱 일치하신 분이에요. 되게 솔직하신 분이고 딱 보이는 분이고 아이 같은 이렇게 그 정서를 갖고 계신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되게 해맑고 순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순수하고 해맑다는 건 상대가 딱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 딱 보이는 것도 사실은 약점이기도 해요. 그게 약점이기도 한데 그거를 금방 이렇게 딱 안 할 수는 없어요. 타고난 게 그러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강점으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또 그래 나 지금 기분 나빠. 네가 보기에도 기분 나쁘지? 나 기분 나빠. 근데 지금 이 기분을 추스리려고 노력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네, 지금 하고 있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볼 때, 저 사람 딱 보이네. 그래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솔한 사람들이 사실은 쉽게 보는 거거든요. 신중하거나 부모력이 높고 인성이 이렇게 가득 차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쉽게 보지 않아요. 결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누구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지. 나를 쉽게 보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요. 그런 사람도 안 만나면 그냥 그러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내 문제는 아니니까 내가 걱정하거나 내가 기분 나쁠 필요는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제 저 사람 괜찮은데 나 저 사람 사귀고 싶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좀 아래로 보는 것 같다. 이럴 때는 그 사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솔함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 그냥 솔직함이니까 말하면 돼요. 야, 네가 나를 사로 보겠지만 사실은 나 너 사귀고 싶어. 대놓고 막 저는 얘기 네, 그렇게 말하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잘 아이 키우고 둘이나 되는데 잘 키우시고 굴하지 않고 그 장점 그대로 살려서 그 매력이에요 또. 그러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매력이 모두 다르니까요. 그럼 아이들도 당연히 다르죠. 내가 낳았다고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라고 내 마음 말해주고 강요는 아니에요. 인정해주고 내 마음이 이래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거 톤, 눈빛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강요가 돼버리니까. 연수가 나는 너 그 선글라스 안 끼면 좋겠어. 이건 강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르게 연수가 너 선글라스 끼 그 색 말고 다른 거 껴도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로 말해주는 거는 내 의견이잖아요. 근데 나 이거밖에 없어. 그럼 네가 하나 사줄래? 내가 사주기는 어렵고. 그래. 근데 그 색깔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 고맙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이제 의견 교환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투와 눈빛과 이런 이제 행동, 그래서 그걸 모아서 태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어른이면 이제 그 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나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썰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것도 지금
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높아심, 늙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높아심으로 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결정했죠? 다음 주 10시 하늘 어린이집 그 자리에서 아들, 딸 소풍 가지고 그 두 가지 상황 역할극을 해보면서 뭘 먹을 건 안 정했나 봐요? 커피는 기본 아닌가요? 커피는 기본. 커피는 알아서 챙겨오고. 커피 기본. 그러면 제가 그 커피를 이제 참석하실 분 단톡방에 넣을 거고요. 그 숫자만큼 그 커피숍 가서 이렇게 사다 놓을게요. 얼음 쟁여가지고. 그죠? 그 커피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요. 뭐 할까요? 밥은 좀 뭐라도 좀 먹어야 브런치. 되잖아. 시켜 먹을까요? 뭘 좀 시켜 먹을까요? 시켜볼 거는 네. 만들면서 역할극까지 하기 시간이 많다. 턱할 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그냥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거? 각자 사오기 먹고 저번처럼 싶은 거. 각자 하나씩 먹고 간식 싶은 사오기. 거 간식이나 나눠 먹. 유기거리 그러면 이런 거. 사다가 옆 친구 주기. 아, 좋아. 어때요? 옆에 누가 앉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 주기. 내가 사온 거 딴 사람 주기. 그럼 각자 하나씩 사오는 거잖아요. 아, 그럼 또 고민인가? 못 먹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먹고 취향이 싶은데. 안 맞아. 나도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려네. 나눠 먹게. 나는 컵라면이 땡기는데. 대박 내가 됐구나. 떡볶이. 저도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좋아해서. 아니 너무 떡볶이인데 계속 샌드위치를 헤비하지 않게. 헤비하지 않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샌드위치 얘기할 때 느끼함이 올라와서. 그래서 컵라면이 딱 올라왔어요. 아침을 드시시나요? 저는 아침에 그 어린이집 와서 죽 먹어요. 아 맞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쉐이크를 먹고 그 친구가 준 200만 원짜리 그거를 그 당을 좀 낮춰주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여기 와서 죽을 먹어요. 그리고 와서 그러면 이제 12시쯤 지금쯤에서 살짝 배가 고프고요. 근데 이제 저는 컵라면은 이렇게 느끼한 생각이 들 때 컵라면 먹었을 때 되게 좋았고, 근데 매일 전 라면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 아까 샌드위치 딱 얘기하니까 계란 샌드위치가 생각이 났고, 그거 먹으면서 그 계란이 이렇게 막 버무려 놓은 거, 에그 샌드위치. 그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밀려 나오잖아요. 그 느끼함이 그게 생각이 딱 나가지고. 아, 채소 들어있는. 아, 파리바게트 햄버거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아니 미니 햄버거. 양상추 들어있고 토마토 들어있고. 서브웨이. 그러면 그런 서브웨이 야채 샌드위치, 서브웨이 그거 음료수, 커피. 그럼 서브웨이에서 이렇게 사는 걸로 하자. 그죠? 쌤, 그거 한번 조회해봐요. 얼마쯤 가나? 서브웨이에서 그 토스트하고 커피. 사는 게 나을 거고요. 아, 그래요? 거기는 맛이. 거기 생 커피 별로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서브웨이는 그 계산이 좀 있는데 네. 그냥 그 기본. 오시는 분에 한해서 네. 보고 메뉴는 그냥 뭐 야채 샌드위치 뭐 기본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빵집에 있더라고요. 오늘 식빵. 하늘 가실 거면 제가 토스트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좀잘 만들어요. 오. 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은 아니고 그러면 빵 사고 재료 사고 해야 되잖아요. 양배추 커피는 시키고. 뭐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사야 되잖아요. 커피 사야 되고, 그죠? 그럼 거기에 도구가 다 있어요. 프라이팬도 있고 했을 때 저는 토스트 만들어 기름도 있고 다 있어요. 안절부절인데 이거.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들고 와요. 컵라면 원더버킹 들고도 오고. 좋아요. 이장 토스트 있을 텐데. 뭐 먹어도 되고.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 10,000원씩 갖고 오세요. 10,000원씩 갖고 와서 저기다 맡겨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갑자기 그러면
5명이면 5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날 빵 사고 커피 사고 어쩌고 하면 5만 원 거의 다 쓸 거예요. 그죠? 뭐 수고비 드릴 수는 없죠. 근데 선생님한테 재료 사서 와서 해달라 하긴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씩 들고 오세요. 모임이 있을 때 10,000원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이번에 이제 10명이 모이면 10만 원이면 조금 재료가 남을 거거든요. 돈이 남겠죠. 그럼 다음에 모임일 때 또 해주실 건데 또 10,000원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에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서 역할극 해보고 또 다음 주제로 또 강의 같이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빠 대학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조밍업하는 건가요? 그렇죠. 해보는 거예요. OT야, OT. OT. 네, OT.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면으로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또 방법을 또 찾아보고 하면 와우, 엄빠대학 입학생 일기인데요. 네,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그 아지트를 만드는 거죠, 거기를.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또 우리끼리 만들어 보면 되거든요. 그쪽에 냉장고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딱이다. 거기다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아지트. 잘 되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상상력을 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아까 뭘 준비해야 되나요?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 질문에 대답이 다 됐나요? 그죠? 머리띠 가져오시고 모자 가져오시고 되고 10,000원 가져오시면 되고 저는 수료증 만들고 선물 만들고 우리 선생님이 또 같이 아침에 여기 출근하셨다가 나랑 같이 거기 가고 선생님 되셨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